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큰 일이 있은 날입니다. 한국 시장은 나름대로 방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방어 수준이 아니라 아직은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좀 부정적 의견이 좀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제 인생에 이런 거를 겪을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죠.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주식을 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어, 걱정이 덜하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 포지션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화학섬유,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등 여러 가지 업체들이 또 글로벌리하게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 연관되어 있는 산업과 관련돼서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체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지금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두 개의 회사,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좀 봐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를 먼저 보면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왔다가 조금 지지를 받는 이 51선. 미국은 51선, 200일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명확하게 5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형국을 보여줍니다.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선 거래량이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요.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바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상황, 일단은 최근 엔비디아를 볼 때는 90불, 90불 딱 요 선에서부터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0불을 떨었을 때, 딱 요 정도 수준이겠네요. 딱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부터 엔비디아가 스플릿을 단행을 해서 이 스플릿에 관련된 이 락 발생 있죠? 스플릿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번복이 됐고 AI에 관련된 것들이 또 번복이 됐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140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플릿을 안 하시면 1,400불인 거죠. 엄청나게 비싼 주당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 되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 이 무거운 주식 지금 시가총액이 1, 2위를 다투는 미국의 주식이죠. 이 주식이 이렇게 큰 몸집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죠 이 뭐라 그러나 이 차트를 막 그려놓긴 했는데 사실상 이 차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고 무거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가 아니라 본인 자체가 이걸 끌고 가기 때문에 크게 이걸 가지고 이 회사가 이런 애 저런 애를 감히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전고점은 여기였습니다. 전고점은 여기였다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전고점에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정고점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을 땐 이때 이제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때의 전고점을 보고 지금 현재 딱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거를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뭐 뚫었다가 못 뚫었다가 하는 건 아직 여기에 뭔가 힘이 그만큼 실려 있진 않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AI에 관련된 부분 넥스트는 아마도 양자 컴퓨팅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아이온큐라는 주식과 메이컴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너무 급등해가지고 이걸 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데 예전에도 이걸 제가 분석하면서 요 정도 수준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10불. 네, 못 삽니다. 이때 어떻게 삽니까? 용가리 통뼈가 아닌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지만 이 5일선을 사실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5일선을 이렇게 지키면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 수 있었으면 여기서 샀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뭐 그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5일선을 깨고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고 이게 한 번쯤 꺾여주길 바라는 뭐 형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뭐 지금 막 투자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시계열을 길게 좀 보면 지금까지 이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가장 고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점에서 샀던 요 정도 언저리에서 샀던 사람들이 이제 원금이란 뜻이고 물을 탔다라는 가정하지 않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은 좀 그렇다. 조금만 더 내려와 달라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메이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회사다. 이런 주식을 왜 내가 몰랐을까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 회사를 언제 샀어야 되냐? 요때 샀어야 되죠. 요때 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좀 용가리 통뼈인 분들은 요때 샀겠죠. 요때 샀었고 확신이 있었다면 샀을 텐데 이때 산 분들은 뭐 지금 30불에서 140불이 난 5배 정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어찌됐건 그건 이제 기술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기술,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가 있어서 자기 돈을 크게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대충만 알지 아직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엔비디아 다음 즉 AI 하드웨어 칩 다음 섹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AI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다음은 어디냐라고 하면 아마 양자 컴퓨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AI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전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한다라는 데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의 지금 현재 향방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식이고 손바뀜이 많은 주식이잖아요. 근데 5일선을 지키고 있죠. 즉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실제 그 트럼프 당선 후, 그러니까 이때죠. 트럼프 당선 후 290불 수준, 아니 뭐 250에서 290, 그러니까 280 정도를 평균으로 친다고 하면 280불에서 한 70불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가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동차 회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어떤 뭐 개인적인 주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이 집합돼 있는 그런 어떤 신기술의 향연이 되는 회사로 볼 것이냐. 사실상 뭐 스페이스X가 뭐 비상장 주식으로 있지만 테슬라 없이 스페이스X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밸류를 높게 받는 주식이긴 하나 이 회사는 이랬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랬던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적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나쁜 회사다를 우리가 얘기하기 이전에 이 회사는 상당히 큰 변동성으로 내려왔던 전적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FSD 같은 경우가 미국에선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나 그건 미국이고 다른 나라에서 FSD를 이제 시연을 하고 실제 어떤 도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을 좀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선 택도 없는 소리가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테슬라는 앞으로 어떨 것 같냐? 저는 한 250에서 200불 사이 요 사이가 다시 한 번만 와주신다면 요 원저리가 와주신다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일단 트럼프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기 전, 즉, 이 회사가 아주 나이브하게 바닥을 찍고 101불까지 찍었었죠. 101불을 찍고 그 다음 벽은 150불에서 찍었었습니다. 아주 나이브하게 이 회사가 정말 어렵다,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을 때 주가 수준이 한 100에서 150불 정도 사이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밸류가 어디까지냐라는 계산이 되고 고민이 됐을 때가 한 200불에서 250불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요 사이의 박스권이 상당히 크죠. 그만큼 이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저도 평단이 한 200불 정도 됩니다. 딱 요 정도. 옛날에 여기서부터 사고 막 여기서 사고 해서 한 200불 정도 되는데 어찌 됐건 현재 테슬라의 무게는 여기에 있다. 여기까지 한 번만 내려와 줄 수 있다면 얘가 이제 꺾여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려면 기간 조정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가격 조정. 뭔 일이 터져야 됩니다. 터지길 바라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항상 엄청 핫했던 팔란티어라는 회사입니다. AI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라고도 과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팔란티어를 흠을 잡을 수는 없는데 이 주식, 이 회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너무 밸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즉,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ROE 그리고 ROC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 큼직큼직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때도 엄청나게 큰 물량이 태워져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점핑 할 때 보시면 이 양봉 자체가 상당히 커요. 이게 보통 한 6, 7%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큰 상승폭이 빵빵빵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산다는 소리입니다. 개인들이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주포, 돈이 있는 사람이 빵빵 산다는 소리거든요. 어제도 한 7% 정도 올랐고 이때도 7% 빠졌다가 다시 가죠. 오늘도 좀 빠지고 있으나 그렇게 이걸 빠졌다고 볼 수 없는. 지금 현재 보면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요 가운데선 이게 이제 보통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같거든요. 제가 그려놓은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21선입니다. 21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지하면서 가고 있는 걸 보이기 때문에 꺾여서 21선이 꺾인다. 그럼 너무 땡큐겠지만 21선이 잘 안 꺾이고 올라갈 가능성도 보인다. 저는 운 좋게 이게 한 21불, 22불 정도가 평단인 것 같은데 딱 요 정도가 평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정도가 평단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요 51선 또는 201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대거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화이자 맥을 못 주고 있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화이자는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안 돼. 주봉으로 봐야 됩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바닥권에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 바닥권이죠. 요 바닥권. 요 정도 수준의 바닥권이죠. 요 정도 수준의 바닥권. 요 정도 수준의 바닥권을 이제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 말은 요걸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자나 어떤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고 뭐 매력을 트럼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산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있는데, RSI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을 찍었어요. 사실 요 보시면 요때 찍었죠. 30. 근데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튀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중이긴 한데, 어찌 됐건 바닥에 근접한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TSMC라든가 일봉으로 볼게요. TSMC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와, 마이크로소프트 이 어마어마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네요. 역시 대단한 회사다. 이 박스권, 제가 이 박스권 되게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려왔는데, 이 박스권을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됐었는데 결국 뚫고 올라갑니다. 역시 대단한 회사고요. 시총 1, 2위를 다툴 만하다. 구글이 최근에 여러 가지, 구글은 참 끌고 가면서 이슈가 많아요. 이거 보시면 이제 뭐 반독점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빵빵 빠지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 보면은 구글은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존, 진짜 제가 아마존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어떻게 물을 계속 타다 보니까 아마존 비중이 계속 큰데, 그렇다고 아마존이 엄청나게 수익이 좋나? 그렇지 않아요. 평단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주는 모습 아주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큰 저의 이제 월트 디즈니, 도대체 언제 올라가실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엄청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계시는 회사입니다. 야, 갈 길이 멀다. 그래도 요 선이 사실 이게 되게 큰 이 뭐라 그러죠? 이 선이 상당히 큰 매물대거든요. 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선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뭐 이걸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선을 긋는다는 건 이 수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았구나라는 선을 긋는 거지, 뭐 제가 뭐 선 그림, 제가 뭐 그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뭐 엄청 큰 그런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선에서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맞냐? 아니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박스라고 내가 많은 사람이 거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려면 상당히 누군가가 그 다음 넥스트를 위해서 뭔가를 샀다라는 소리거든요. 즉, 이 회사가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많이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열심히 진격하고 있다. 다만 이 정도 힘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꿈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디즈니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즈니의 어떤 그런 뭐 수익성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난리인데 아이들을 위한 꿈을 주는 회사잖아요. 예, 그 꿈을 주는 회사가 좀 더 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벅샤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신청은 해놨습니다. 신청은 해놨고 아마 5월 첫째 주 목요일인가로 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자본을 좀 투입해서라도 기회만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벅샤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뭐 종합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종합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뭐 금융회사라고 저는 분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가 뭐냐라고 하면 벅샤 해서웨이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원래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못 팔고 있죠. 왜 못 파냐? 너무 잘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런 부분이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주는 딱 2개 정도 갖고 있고, 테크 주식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디즈니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출,
그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그 디즈니와 함께 제가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갖고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재활용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걔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갖고 있겠죠. 뭔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갖고 있는지도 다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매물대라고 생각했던 요 매물대, 한 150불에서 180불 사이, 요 매물대에 못 산 게 너무 한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요 조그만 매물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1분으로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그죠? 이 정도 매물대 보이시죠? 요 정도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 형국이다. 대단하다라는 느낌이죠. 지금 이 큰 매물대, 아까 보면 이 큰 매물대, 요 큰 매물대를 뚫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또 매물대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매물대를 뚫을 때, 올라갈 때 가장 좋은 매물대를 뚫는 방법이 여기에서 보이는 요런 것들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일봉으로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거라서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엄청 자잘하게 거래는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래죠. 이게 엄청난 거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를 반복을 해서 뚫고 올라온 거죠. 상당하다. 이렇게 진짜 무슨 한 1, 2, 3, 4, 5, 6개월 동안 상승한 거예요. 미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매력 있는 주식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친 척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이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왜 갖고 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꾸준히 조금씩 삽니다. 왜? 6불, 7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약도 처방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발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 바이오에다가 AI를 좀 섞어서 써보는 회사예요. 그럼 뭐 되게 말은 좋죠. 그런데 이 회사를 그렇다고 살 수 있을까요? 이 회사를 엔비디아가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제 바닥 다지기 중이다. 더 바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하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 같다. 한 6에서 7불 사이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요 6불 선, 6에서 6.5불 선, 요 정도 선에서는 뭐 매수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최근에도 또 이렇게 막 바닥을 한번 찍어주시고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명확한 원동력은 없다라고 보이고요. 뭐 애플 신고가죠. 와, 이게 미국 주식의 무서움이죠. 지금 며칠째 오르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23 영업일 동안 오르고 있으니까 한 달 내내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말이 없네요. 애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플을 걱정할 바에 네 삶이나 걱정하라고. 명확하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명확하게 박스권을 뚫고, 물론 이 박스권을 뚫었다가 이제 다시 고민해서 내려오는 이런,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겹치는 거죠. 박스권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 되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건 진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올라갑니다. 역시 애플이고요. 저도 아이폰 16 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지금 뭐 가라앉히고 싶다.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물론 나중에 애플의 뭐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애플은 계속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힘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달부터 매수를 시작한 게 이제 이 SCHD라는 배당을 많이 주는 ETF인데, 와, 진짜
지금 사야 합니다. 지금 사야 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오르는 주식,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오르지? 모르겠어요. 20불대 초반이 오면 그냥 강력 매수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계속 오르잖아요. 언제 떨어질 거야? 그냥 사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보통은 뭐 내가 언제 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산다. 그리고 러셀, 최근에 미국에 상당히 엄청 유명하신 투자자분께서 미국이 앞으로 소형주가 되게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의하고, 다만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은 주식이죠. 딱 이렇게 눈에 딱 보면 보여요. 이 회사가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보입니다. 근데 미국 소형주 주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주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금리를 한 번이라도 올린다라고 하면 얘는 박살 날 겁니다. 그 전에 팔아야죠. 그리고 약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XLU라는 Utility Select Sector. 이거 뭐냐면 미국의 전기, 공급망과 생산시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ETF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은 AI가 좀 물려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구름이 걷힌다면 사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왜 사야 되는지 알겠죠? 2000년대부터 그냥 샀으면 지금 그냥 뭐 한 2배 이상은 그냥 올라온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 이런 ETF를 사야 그냥 자기 돈이 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속슬이라는 이 반도체 3배짜리인데 그래도 바닥을 조금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근데 얘는 뭐 모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바닥을 좀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봉으로 보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아니네요. 월봉으로 보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건 열어놔야 된다. 하지만 반도체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을 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요거 ASML 홀딩스라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회사인데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들어가고 싶은데 주당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700불대, 물론 1000불이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700불대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보자. 개별 주식 너무 널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라브,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일봉으로 봐야 된다. 라브라는 거는 이제 바이오 주식들의 집합체인 ETF의 3배. 어마어마하죠. 100불도 깨졌었고요. 이거 지지선 깨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움직임은 뭐 이제 상승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리고 50일선이 200일선을 뚫고 내려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이다. 요거 사실 요렇게 박스 하나 그리고 요렇게 박스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박스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박스를 다시 진입을 하는 것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QQQ 나스닥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걸 보면 됩니다. 정말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사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많이 아프고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데,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나라를 뭐 사랑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찌됐건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 버는 건 좀 다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할 생각 1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밤이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